변창훈 검사의 발인식이 오늘 낮 진행됐습니다. 유족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난 사흘 동안의 시간은 침통함과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오늘 낮 12시에 그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검사들이 찾아갔고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저 자리에서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인이나 유족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애기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무슨 적폐청산이냐,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들어올 정도로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면서 굉장히 침통했다고 하고요. 특히 오늘 발인식에서는 그 노모가 같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모가 아들 그 주검 앞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있었던 뭐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 이 숨진 변창훈 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냥 동기가 아니라 굉장히 친했던 형 동생 사이였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빈소를 찾지 못했죠. 네. 이제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 이 변 검사의 그 동기인데 9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 윤석열 지검장이 거의 그 동기 중에는 가장 맏형격이었고, 네. 그 변창훈 검사를 굉장히 아끼는 동생으로 잘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사의 책임자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간부들이 오히려 가게 되면 유족을 자극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고민 끝에 윤 지검장은 결국 빈소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기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형 동생으로 자신을 많이 따랐던 검사가 저런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지금 자신이 지휘하는 이 수사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변 검사의 죽음이 알려진 그날은 잠을 거의 윤석열 지검장이 잠을 못 잤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요, 이 변 검사를 애도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조문이 오르면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뭐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내 게시판 같은 데도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정도, 뭐 근조나 그 정도의 글을 올리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일단 워낙 이게 이제 좀 파장이 좀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들이 올랐다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실명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김주혁 원주지청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선후배들에 대한 존중 넘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호수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차장검사였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라는 이런 추모의 글들이 좀 올라왔다고 하죠. 어쨌든 이 검찰 내부는 좀 당분간은 조금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 현재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심정을 밝힌 것 같은데, 심정수 차장. 네. 어떻습니까? 지금 남 전 원장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변창훈 검사가 저렇게 자살한 사건이 검찰 내부에 엄청난 파장,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검 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오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그 중앙지검 국정원 이 수사팀에다가 신속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
인권을 준수해서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2차장 검사가 곧바로 그거에 이어서 화답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남재준 그 전 원장을 비롯해서 남은 수사들이 일단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예측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송찬욱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생긴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그렇죠. 이렇게 상납한 혐의,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대기업을 동원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했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그리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그 10일에는 이병호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 국정원장들 3명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한 그 특수활동비, 그 돈에 쓰인 내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밝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전 원장들은 이제 이것이 청와대로 가게 된 과정, 네. 이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간 뒤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네.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수사와 함께 용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9번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